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머스크의 테슬라 부재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다른 완성차 기업들을 견제하게 해도 가장 좋은 선택을 두고 한국에 투자할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발언들과 현재 이슈화되지 않은 것들을 토대로 테슬라가 앞으로 증시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최근에 미국에서 32만 1000대 차량을 리콜한 이슈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로 후미 등이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문제였는데요. 최근 해당 이슈와 더불어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25% 추가적으로 하락을 겪었고 지난달 24일에 테슬라의 공매도 비중은 5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한 달 동안 테슬라 공매도 비중은 36%에서 49% 사이를 넘나들었죠. 공매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매도 비중을 통해서 투자 의견과 여론이 달라지는 만큼 테슬라가 앞으로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잃지는 않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것이 똑똑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저 테슬라를 믿고 투자하기에는 앞으로 리스크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더 투자해야 되는 거냐? 말이나 좀 해줘.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는 내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결정이 테슬라의 차량 재고량과 차량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에 투자 비중을 확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도 다뤘듯이 앞으로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점점 시장 판매 점유율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최근 많은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들도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시장을 굉장히 선도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제까지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 전까지의 왕노릇이었고 점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인프라 확보와 자체 자본력을 통한 혁신 기술 선점 능력이 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은 이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업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구독 상품 채택률을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 시장은 구독을 통한 수익 창출로 인해서 수익 구조 변화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구독 시스템을 만들었던 테슬라가 앞으로도 구독 수익을 통해 현금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사항인데 어느 정도 팩트체크가 필요한 사항이죠. 여러분, 머스크는 테슬라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제임스 머독이라는 테슬라 이사는 법정에서 머스크 CEO가 지난 몇 달간 테슬라를 이끌 잠재적인 후계자를 찾아 지목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머스크의 테슬라 부재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에바 아니냐? 난 듣자마자 미리 매도할까 고민 중이다. 이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 있겠죠? 제임스 머독 이사의 발언에 대해서 머스크는 자신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후계 구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서 내가 쓸모있는 한 테슬라와 함께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엥? 그럼 그냥 사람들이 의심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어서 머스크는 본인 없이도 테슬라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외계인에 납치되거나 제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더라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아주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 테슬라를 자신이 떠나도 테슬라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은근히 재밌는 표현을 통해서 물음표를 남겼죠. 머스크가 테슬라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테슬라의 후계자를 준비한다는 이슈가 사실화되면 주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며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테슬라 이사의 발언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안함을 씻을 수가 없고 한동안은 테슬라에 대한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나이 먹어서 이렇게까지 골머리 아파야 하나? 내가 테슬람 1기 팬클럽 회장인데 이렇게까지 불안해야겠어 머스크?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2의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 이슈가 있었죠.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하면서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빠르게 요약하자면 한국 너희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좋은 거를 해보자, 기가팩토리 너희 나라에 지어줄 의향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부품 수요 금액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한 소리 하면서 거창하게 호의적인 척 하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급발진하는 거야 왕김이야?
쉽게 말해서 한국에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들어올 이유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기가팩토리는 테슬라가 전기차 및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말합니다. 공장 설비 본질 자체도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고 생산 비용 절감에 최대한 목적을 두고 있죠.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을 제외한 제2의 아시아 기가팩토리 건설을 검토해 왔습니다. 아시아에 추가적으로 기가팩토리를 지으려고 한 목적 자체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 지을 수도 있다는 건 그냥 미끼를 던져보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지켜보고 이를 대놓고 인도네시아에 보게끔 만드는 거죠. 한국이 기가팩토리 유치 전담팀까지 만들어가면서 좋은 딜을 내걸면 인도네시아에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해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더 좋은 계약을 따내서 이득을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최근의 머스크 행보를 보세요. 트위터 인수할 때도 똑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말을 뱉고 나서 괜히 트위터의 단점들과 우려사항들을 대놓고 시장에 말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그렇게 트위터 인수의 기대감과 이미지를 바닥까지 최대한 떨군 다음에 증시의 분위기도 최대한 하락을 겪고 나서 잠잠해진 후에야 본격적으로 인수를 시작했죠. 협상의 대가구나 이 녀석. 보통이 아니네. 한국의 중간재 수급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성도 작지는 않지만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 및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심각하죠. 자동차 산업 노조 위험성은 전 세계에서 탑을 찍을 정도예요. 기가팩토리가 아무리 최첨단 자동화 공장이라지만 노조 파업으로 인해 사람의 손이 아예 닿지 않으면 리스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에 대한 공급 차질도 생기게 되겠죠. 무엇보다 머스크는 지금까지 독일부터 중국 등 큰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기가팩토리를 지을 때 가장 크게 봤던 판단 기준이 바로 시장성입니다. 기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지금 모든 기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테슬라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삼는 게 부품 수급의 원활함인데 그건 전혀 이유가 되질 못합니다. 왜 이유가 안 돼? 오빠는 왜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야? 당연히 한국의 시장성보다 인도와 동남아 시장이 훨씬 유망이 있기 때문이죠. 본격적으로 판매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로 인한 시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투자하기에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짓는 것이 가장 말이 되죠. 실제로 한국의 기가팩토리를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기 한참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점 찍어두고 상의까지 하고 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해 관세 감면 등 전기차 대상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대놓고 밝혔죠. 그동안 인도 시장을 세계에서 내놓으려 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못 들었던 이유가 관세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손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시장성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에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 등 세계에서 자본력이 좀 있다는 완성차 기업들은 다 달려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기가팩토리를 지으면 니켈, 코발트 수급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인도와 더 가까우니 판매량도 높이고 FTA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한국의 공장을 왜 지을까요? 다른 완성차 기업들을 견제하게 해도 가장 좋은 선택을 두고 한국에 투자할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거죠. 화가 난다. 기가팩토리 들어오면 시니어 채용 이력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 뭐냐? 머스크는 현재 FTA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아시아에 무조건 추가적으로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아시아 시장에 니켈과 원자재부터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중간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기가팩토리 투자는 당연하게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현재 세계적으로 배터리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의 재고량 부족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일론 머스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때문인데 내년까지 니켈, 코발트,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북미 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40% 이상을 조달해야 새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비중이 더 늘어나서 2025년에는 60%, 2027년에는 80%를 충족해야 하죠. 이러한 충족 조건의 변화 때문이라도 머스크는 아시아의 기가팩토리 공장을 무조건 세워야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테슬라를 반기는 분위기인 건 맞냐? 인도네시아가 싫으면 그만 아니야? 인도네시아는 테슬라를 무조건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니켈을 외국에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생산부터 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국에서 이뤄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시행하는 세금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원자재 공급 가격은 비싸지게 될 거고 현재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일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FTA에 가입
가입을 해야만 하고 미국 법안의 수혜를 위해 테슬라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이를 통해 테슬라는 완성차 가격을 낮춰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더 큰 인도와 동남아 시장을 뚫어내기 위해선 지리적으로도 위치가 좋은 인도네시아가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기가팩토리를 구경하긴 글렀군. 100% 확정적인 의견은 아니니 앞으로 더 지켜봐야죠. 여러분, 앞으로도 테슬라가 갑작스럽게 크게 오르는 일은 돈이 2020년 양적 완화 이상급으로 풀리거나 극단적인 저금리 시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즉 앞으로도 테슬라가 이전처럼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안겨줄 것에 대한 기대감은 없애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익의 움직임에 따라 실적과 비슷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투자 난이도가 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투자해야만 한다는 거죠. 존버 하는데 존버로 다 되면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존버에서 오를 기업이 있고 존버에서 모든 돈을 잃을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제발 함께 똑똑하게 투자합시다, 여러분.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